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자, 효성TNC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리뷰와 함께요. 현재 효성TNC가 하반기에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 이 섬유 전시회에도 참가하면서 고객사들 앞에서 이 신제품들을 첫 선 보인다고 하는데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반기 전망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TNC는요, 스판덱스 생산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에서 약 30%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1위의 지위를 유지 중인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이 스판덱스와 그리고 폴리에스터, 그리고 나일론 원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섬유와 그리고 화학, 철강 등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무역, 이 기타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에서는 이 섬유보다는 무역 쪽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섬유 쪽이 굉장히 크게 비중을 가져가면서 섬유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더욱더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스판덱스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약간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효성 TNC 이 2분기 실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의 상승의 흐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스판덱스와 그리고 폴리에스탄 그리고 나일론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판매량이 상승하면서 스판덱스에서의 이익이 증가하고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감소되는 흐름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증가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무역과 기타 부분에서도 계속 이익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지속되는 영향으로 효성 DNC가 2분기부터의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 TX는요, 현재 이 스판덱스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력과 그리고 친환경성을 더욱더 올리는 흐름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지속되는 중국의 지역 수요 개선세가 3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미국 의료 브랜드 재고가 낮은 레벨을 지속 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섬유 의복들의 하반기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효성 TS는 중국 증설을 마치고 내년 말 베트남 공장 생산력 확대를 계획 중인 것도 이 때문으로도 좀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수요는 현지 물량으로 대응을 하고요. 베트남에서 나오는 제품을 중국의 지역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현재적으로는 그 생산량과 이 공급하는 양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이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 브라질의 생산 거점을 보유한 것도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권역별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부분도 강점이자 물류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한 이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효성 TNC는요, 2026년 상반기부터 연간 5만 톤의 규모의 바이오 BOD를 생산 판매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풀가동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잘 활용해서 물류비나 관세 등에서의 원가 절감으로도 성과를 더욱더 확대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 TNC는 재고 부담이 30 이하로 나타나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보다 21가량 적고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가도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도 스판덱스나 전체적인 효성 TNC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모두 상반기를 뛰어넘을 것으로도 보여진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성 TNC가 이 신제품 분들을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에 참가해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효성 TNC는 2024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오늘 금일부터입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 2024 PIS에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기능성 섬유 브랜드인 크레오라와 친환경 섬유 브랜드 리젠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무더위 극복을 도와줄 수 있는 초냉감
이 나일론 섬유인 쿨웨이브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 페어망을 활용해서 만든 오션 나일론 등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기능성 폴리에스터인 이 크레오라 이 코나두도 PIS를 통해서 첫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신축성과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섬유로서 이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액티브웨어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브랜드 잭스미스와의 콜라보레이션 이 존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리는 에어로쿨, 그리고 뛰어난 파워와 내열성을 가진 파워핏, 활동복의 필수적인 기능을 갖춘 이 크레오라의 섬유가 적용된 잭스미스 의류를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시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중국에서의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 기업이죠. 중국이 아웃도어 시장을 점차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잭스미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섬유와 기능성을 인정받고 섬유 부분에서의 또 한 번의 큰 이 대량의 또 수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오라의 이 제품군은요, 계속 고객들의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출시해서 더 새롭게 선보인 이 제품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김치영 효성 TNC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군들로 인해서 고객사들 마음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향후의 움직임들까지 좀 지켜보고 앞으로 있을 섬유 전시회 이후에 움직임들도 굉장히 바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판가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반기에 더욱더 끌어줄 수 있는 매출 상승 모멘텀도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3분기 이 실적의 흐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요, 현재 변동폭이 좀 낮아지면서 좀 작은 변동폭 파동을 이뤄내고 있는 주가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이 굉장한 좀 좋은 흐름세에도 불구하고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수급이 계속 돌아오지 않은 현 시점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현재 이 하락의 구간 부분까지로밖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지금 반등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수급 면에서도 금일 외에는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좀 이루어졌던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금일 다시금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세로 현재로서는 이 하락의 조정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과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좀 더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 실적에서도 이익 달성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효성 TNC는 2분기보다는 3, 4분기 앞으로의 그 섬유 전시회를 통한 앞으로의 움직임들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실적과 움직임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구간으로의 움직임 빠르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효성 TNC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빨리 나와주므로 거래량과 수급에서의 활발한 움직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적으로는 이 섬유 의복의 전체적인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이 안에서의 흐름이 지금 침체가 많이 오래되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타격도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요, 현재적으로 하반기 실적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효성 TNC가 이 사업 부분에서의 성수기를 맞아가고 있는 2024년의 하반기는 또 어떨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이 변동폭 안에서 다시금 흐름세 올려주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꺾어낼 수 있는 반등의 흐름이,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물량 빠짐과 거래량 현재 소극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파동이 좀 적은 편으로 하락의 이 큰 흐름새는 물량이 빠짐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의 이 회복세를 기대해 보면서 좀 주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효성 TNC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실적과 사업 전망에 대한 흐름들 나타내면 정보 확인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